안녕하세요. 저는 장애인 부모 인파워링 교육 강의 중에 비장애 형제 자매에 관한 강의를 맡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정우식 교수입니다. 저희가 지난 1강에서는 그 비장애 형제 자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비장애 형제 자매의 그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오늘의 두 번째 강의는 그럼 이 장애 형제 자매, 비장애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, 가족 지원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장애 아동을 그 양육하는 가족은 그 경제적인 그 부담 외에도 그 장애 아동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서 그 사회적 고립과 그 부정적인 정서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 갈등을 그 겪음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최근에 장애 아동에 대한 그 개입은 기존의 아동 중심, 장애 아동의 그 중심의 그 접근 방법에서 아동에 대한 그 총체적 접근인 가족 지원, 그 family support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향은 그 미국의 그 장애인 교육법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장애 아동에게 그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에 장애 아동의 그 치료와 교육 이외에도 가족 지향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도 발달장애에 대한 국가 주도의 그 가족 지원은 그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그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족을 위한 그 다양한 그 비공식적 그 자원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고, 가족 지원의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그에 상응하는 그 정책이라든지 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즉 미국의 그 장애 아동에 대한 그 개입의 가족 지원 방향은 가족 중심적인 접근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가족 중심이라 하면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비장애 형제 자매, 뭐 할머니 할아버지, 그 가족에 따라서 이제 그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가족 중심적인 접근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가족 지원은 그 1980년대부터 그 사용되기 시작한 그 용어로서 가족 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 모든 활동, 특히 가족이 자녀의 그 장애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것은 그 부모님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 형제 자매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. 이는 가족이 그 장애 자녀를 그 양육하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그 스트레스와 그 문제들을 가족 스스로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. 특히 가족 지원은 가족 구성원 중에 그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전문가 중심의 그 일방적인 그 중재보다는 그 부모의 그 의사결정과 요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 장애 아동에게만 그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, 비장애 그 형제 자매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그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가족 서비스는 이제 이렇게 가족 지원 서비스는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장애 아동의 그 가족은 가족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요구는 그 아동의 그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장애 아동의 그 가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과 강점을 찾고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그 강화시켜서 그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 지원의 그 목적. 그러면 왜 가족 지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그 장애 아동의 그 출현은 급격하게 아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 사회와 국가가 장애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
인식의 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는 가족 지원 서비스가 장애 아동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가족 지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족에게 그 능력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. 즉, 직접적인 그 서비스 제공 자체를 뛰어넘어서 전문가가 그냥 주는 그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그 발달 지체 영유아 가족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러한 가족 지원의 목적을 5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자면요. 가족에게 그 능력을 주고, 두 번째는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고, 세 번째는 강화하고, 네 번째는 가족의 그 능력, 그리고 5번째는 가족 기능 지원 및 강화 등입니다. 가족에게 능력 준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그 요구나 기대에 충족되는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고 그 잠재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가족에게 그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가족의 이해를 반영하는 그 행동이라든지 신념을 의미합니다. 강화하기와 촉진하기는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의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순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가족의 능력은 가족 기능 수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 사용되는 그 지식이라든지 기술, 재능 등을 의미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족 기능 지원 및 강화는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자원으로서 더욱 확장된 그 범위의 지역사회 사람과 지원의 그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장애 그 아동 주위의 그 소규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된, 좀 더 넓혀진 그 범위의 지역사회의 그 사람들과 지원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럼으로써 가족들과 그 장애 아동이 적극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가족 지원은 가족이 가지는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가족의 그 다양한 그 요구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또한 계획하고 제공할 때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울러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그 다양한 그 다양화 등이 필수적인 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가족 지원의 그 유형과 그 범주를 저희가 살펴보면요. 그 학자들의 그 관점에 따라서 그 공식적인 지원과 또 비공식 지원, 또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, 또 프로그램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그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. 지원의 그 범주와 중첩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먼저 그 가족 지원의 그 유형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지원과 그 비공식적인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식적인 지원은 전문가들에게 받는 것을 그 공식적인 지원이라고 합니다. 의사라든지 교사, 사회사업가, 치료사 등이 전문가 및 학교나 병원, 국가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. 그 비공식적인 지원은 그 일상생활의 그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친척, 친구, 이웃 등의 그 개인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종교기관, 철치라든지 또 사회활동, 사회단체,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한미특수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그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을 간접적인, 직접적인 지원이라고, 비공식 지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전문가가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그 내용 중에는 또한 그 정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그 정서적 지원, 또 가족이 그 프로그램과
전문가에게 그 제공하는 그 내용 중에는 뭐 기금 조성이라든지 뭐 기관 선전,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가족이 그 프로그램의 그 연장으로 그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들 중에는 뭐 가정과 학교에서의 그 직접 교육 등이 있겠죠. 또 가족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내용 중에는 뭐 교육 계획이라든지 함께 세우는 뭐 교육 계획, 뭐 IEP 예를 들어서 또 평가, 훈련, 토론, 뭐 협력 교수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가족 지원은 또한 그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서비스로도 나누는데요. 그 직접적 서비스는 가족 상담이라든지 뭐 양육 상담, 뭐 주간 보호, 뭐 부모 교육,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, 가족 캠프, 부모 역할 훈련, 뭐 형제 자매 지원 프로그램, 뭐 장애 형제 기능 강화라든지 가족 지지 체계 지원이라든지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또 자녀 양육 기술, 뭐 가족 통합 지원, 뭐 가정 도우미, 뭐 쉼터 제공, 뭐 부모 여가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간접적 서비스에는 장애 아동을 부양하는 그 수당이라든지 뭐 장애 수당, 의료비 지원, 교육비 지원, 주택 보급, 뭐 또한 조세 감면, 뭐 이용료 감면, 또한 공교육의 의무 교육 등이 간접적 서비스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장애 아동의 그 가족을 적절하게 그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그 다양한 요구에 기초한 그 실행 및 자원에 기초한 실행을 통해서 가족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가족 지원의 그 원리를 6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의 그 강화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사람들 간의 그 강력한 그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 지역사회 뭐 구성원과 뭐 종교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요. 또한 뭐 학교라든지 또 뭐 지역에 뭐 우리 장애 아이들이 그 참가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그 가족 단위 간의 그 상호 의존성을 구축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 요구와 지원을 강조하면서 가족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자원과 지원의 동원으로 가족들에게 그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가족들이 가족의 그 기능과 특히 양육에 대한 그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든지 뭐 에너지, 여러 가지 지식 및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 원리는 그 비공식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그 강화하고 그리고 융통성 있고 또 개별화되고 또 가족의 그 변화하는 그 요구에 그 반응적인 방법으로 그 자원과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그 책임의 그 공유 및 협력으로 자원 동원 및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기재로서 동반자 의식과 협력을 촉진하고 또 가족과 가족 지원 그 프로그램 직원 간의 그 생각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원리는 전문가와 가족 간의 그 전통적인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요구합니다.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그 지식과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shared responsibility, 같이 책임을 짐으로써 함께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strategy 같은 것들을 함께 찾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원리를 위해 그 중재는 그 가족의 그 기능 지원 및 그 강화의 그 주요 기제로서 부모와 그 전문가 간의 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그 포인트고요. 또한 가족과 그 서비스 제공자 간의 그 자원 및 지원 동원의 그 상호작용은 그 상호 간의 그
뭐 존중, 존경 이러한 그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그 가족의 그 개별성 그 존중으로 가족의 그 신념과 가치를 존경하고 또 가족이 외부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믿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그 자원과 지원은 모든 가족 구성원 간의 그 건전하고 그 안정적인 관계를 그 조장하고 또한 그 개발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 자원과 지원을 가족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 중재는 그 가족의 그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것과 그 신념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합니다. 우리 그 미국에는 다양한 그 민족들이 살아갑니다.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흑인, 또 히스패닉, 또 뭐 아시안 중에서도 뭐 중국 사람들도 있고 뭐 베트남 사람들 뭐 너무나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개인적인 문화와 그 신념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가족의 다섯 번째는 그 가족의 그 기능 강화로 가족들에게 그 다양한 발달적 과제와 기능을 숙달할 수 있게 하는 기회와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자원을 동원하고 양육의 그 책임성을 수행하는데 그 필요한 그 가족의 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. 따라서 그 중재는 그 가족의 그 기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그 주요 방법으로서 가족의 그 단점이라든지 뭐 결함,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교정하기보다는 가족의 그 강점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 가족들이 그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그 통제와 의사결정 권한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방법과 자원과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족이 그 통제를 하는 그 위치에 있음을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 현금 혹은 뭐 지금 지불 보증 그 전표의 그 형태로 이들 가족에게 뭐 직접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섯 번째로는 그 적극적인 그 인간 서비스의 그 실천으로 그 적극적인 그 인간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로서 치료적 그 접근 방법보다는 예방적이고 그 조장적인 그 접근 방법이 선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방적 중재는 문제나 그 혹은 질병의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이고 또 부적절한 그 결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정적 기능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 조장적 중재는 긍정적인 그 기능의 발달을 강화하고 최적화하고 또 기능과 적응력 능력을 강화하는 능력이 그런 것에 그 습득을 초점을 두고 있고요. 또한 서비스 제공자 중심 혹은 전문가에 의해 규정된 그 개입 방법보다는 자원 중심, 그 수요자 중심의 개입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것은 명백하게 그 인간 발달에 대한 뭐라 그럴까, 그 생태학적이고 뭐 사회체계 관점을 강조하는 그 통합적인 개입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요, 6가지 요소가 또 있는데요. 첫째로는 가족 강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. 둘째는 서비스의 대상이 가족임을 전제로 가족의 필요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. 장애 아이들의 그 특성이 전부 다르듯이 가족들, 그 장애 아이들이 있는 가정마다 또 그 비장애 그 형제 자매들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,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세 번째로는 가족 지원의 그 원칙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. 가족의 그 특성에 맞게
가족의 그 필요한 것에 맞게 이 프로그램 또한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모든 가정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에 맞게 아까 말씀 그 두 번째 그 내용처럼 가족의 그 필요를 조사하고 나서 가족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 또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가족의 장점을 포커스를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단점보다는 가족의 그 강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 강점을 통해서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 가족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그런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대로 정상화하고 삶의 질이 일반 가정과 비슷하게 똑같이 낮게 향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족을 관심의 단위로 보고 협력적인 그 서비스 제공과 또 가족이 원하는 바에 대해 가족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가족의 그 결함보다는 강점을 고려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. 부모님 그 요구뿐만 아니라 비장의 형제 자매들의 요구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또한 그 지지적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받는 사람의 인식을 또한 존중하고 침해적이지 않는 그 서비스 제공하기를 가족 중심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의 그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 철학과 앞서 제시한 그 6가지 그 지원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의 요구라든지 요구의 범주, 프로그램의 실행, 지원의 원천, 결과 등의 그 5가지 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결국 가족 중심 접근은 적용되는 그 분야를 막론하고 가족으로부터 얻는 충분한 정보에 의해 이끌어져야 하며 그 가족의 그 강점과 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어져야 합니다. 그러므로 가족 지원은 이러한 그 가족 지원 원칙을 기본 전제로 해서 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가족 요구에 기초로 해서 가족 중심의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가족 스스로 그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그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그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그 살펴본 그 가족 지원의 그 목적을 종합해 보면요. 그 가족 지원 모델의 그 기본적인 철학은 그 긍정적인 그 인간관에서 그 출발을 합니다. 긍정적인 인간관.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고요. 또한 이런 것은 그 장애에 대한 시각을 그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 지향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강점 관점에서 중요한 실전의 그 특징은 장애인 자신이라든지 가족 그리고 그들의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가족 지원은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 중심적 관점에서 강점 중심의 지향으로 가족의 그 긍정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또 그들의 그 복지적 요구를 또한 충족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 이처럼 가족 지원의 목적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이유는 장애아동 개인에 대해서
개입하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개입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더 배가 되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고 가족의 그 스트레스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직면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점들은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해 준다면 그 가족의 역량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이제 맡은 그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제가 그 한 강의, 그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그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남겨놓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이 세 가지 그 질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